안녕하십니까. 생활스위칭 진행하는 곽순혜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지난 시간에는 비만과 중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풍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중풍하면은 우선 그 전조 증상이 있게 되는데요. 중풍에서는 이 전조 증상 관리를 아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중풍의 전조 증상은 그 손발 저린다 하는 증상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특히 혈압이 수시로 오르내리시는 분들이 어느 때 손발이 저린다 이런 증상을 갖거나 느낌을 가지시면은 그 중풍 전조 증상인 것을 조금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수지요법에서는 손발이 저린다 그럴 때 이제 손을 저릴 때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손이 저린다 하는 것은 이제 손에서는 이렇게 왼손이 저린 경우가 있으면은요. 왼손에서는 왼손에 해당하는 것이 왼손의 네 번째 손가락이니까 이 손을 쓰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손목에 사실은 해당되는 자리입니다만은 손끝이 저리건 손목이 저리건 팔목이 저리건 어디가 저리든 간에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요. 왼손이 저린다 그러면 왼손에서 네 번째 손가락 끝내디 여기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이 끝내디 능선에 있는 점이 C9라는 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점이 K10점, 그 다음에 이제 G11점, 뒤로 돌리셔서 이게 D3점, 이게 G3점, 이게 L3점이에요. 여기도 역시 능선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반지 형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세 점 마디를 뺑 둘러서 자극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서한봉도 좋고요. 침 넣으실 수 있으면 침도 좋으시고 또 뜸도 좋고 그래요. 이제 주로 그 손발 저린다는 것은 급성적인 증상은 아니니까 서한봉을 꾸준히 붙여두시는 게 좋지요. 그런데 이 혈압에 관계 없더라도요. 손발 저리신 분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중풍의 전조 증상이라기보다는 경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목뼈죠. 그래서 목뼈의 신경이 팔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목뼈도 같이 이 자리하고 같이 쓰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손이 저리면 이 손의 자리를 이렇게 일단 해주시고요. 우리 목뼈 어디라고 하셨어요? 목뼈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목뼈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6경추, 7경추, 1흉추 자리 이쪽에 신경이 팔로 많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앞진기를 이렇게 꼭꼭꼭꼭 눌러보면은요. 유난히 아픈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볼펜 같은 거 이렇게 눌러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손발이 저려서 손이 저려서 지금 뭐 물리치료를 하신다, 뭐 불편하시다 이러신 분들은요. 지금 이 자리를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은 아주 아픈 자리가 나와요.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침 놓으셔도 되고 또는 서한봉 붙이셔도 되는데 자 이런 게 없으실 때는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쿠킹 오일을 은단알 만하게 말아서 가장 아픈 자리를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시면 돼요. 여기 붙이시면서 이 손의 위치를 이렇게 뺑 돌려서 저릴 때 이제 붙이시면 되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이 생활수지침 TV를 열심히 시청하시고 있는 어느 주부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드님이 목 뒤에 근육이 아주 딱딱해져서 긴장이 풀어지지 않아서 항상 거기가 아파서 많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걸 보고 익히신 대로 그 H2번 I38번 자리하고 이 자리를 썼더니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은 빨리 안 좋아지신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자 지금 보고 계신다면요. 그 아드님의 경추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경추에서부터 뒤에까지.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여기를 같이 자극해 주시면 훨씬 좋아요. 이때 본격적인 그 수지요법 재료를 이용하시면은 좀 더 효과가 빨리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같이 쓰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익혀보실까요? 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익혀보시겠습니다. 이 위치에 대해서. 자, 손이 저릴 경우입니다. 손이 저릴 경우 만약에 왼손이 저리시다면요. 자, 왼손에서 이거는 이제 오른손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손에서는 할 것 없이 왼손 그 손가락을 네 번째 손가락에서 3절 매디 3점이 되겠습니다. 앞뒤로 3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경추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추신경 이 부분을 갖다가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점과 네 번째 3절 매디를 이렇게 뺑 돌아서 자극을 해주시면 아주 손저림이 쉽게 해소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시면서 손 운동을 좀 많이 하시고 또 뜸도 많이 하시면 더욱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손저림을 하셨으니까 발저림을 한번 보실까요? 다리 저린 거요. 이것도 역시 중풍 전조 증상인데요. 다리는 당연히 손에서 어디 위치가 되겠어요? 만약에 왼쪽 다리가 저리다. 그러면 여러분 익혀놓으신 대로 왼손에서
왼쪽 다리가 됩니다. 그쵸? 왼쪽 다리에서 역시 손과 마찬가지로 3절 메디, 앞뒷면을 쓰게 됩니다. 이 3절 메디가 이 자리가 어디냐면 M5번 자리, 요거 F5번 자리, 이쪽이 이제 E42번 돌려가지고 이게 G3번 자리, I37번 자리, M30번 자리. 자, 이렇게 뺑기고 쓰는데요. 자, 이 번호를 얘기하니까 갑자기 조금 혼란스럽죠? 그럴 때는 그저 번호를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발이 저릴 때는 여기 5번째 손가락이 발이니까요. 끝매대다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라미 원을 그리듯이 해서 자극을 하시면 돼요. 또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서 조금 전에 손이 저릴 때는 목뼈하고 관계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발이 저릴 때는 대체적으로 허리하고 관계있어요. 요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허리 익혀놓으셨죠. 발 저릴 때 이 자리를 하시면서 허리 아픈 자리를 꼭꼭 눌러가지고 아픈 자리를 같이 자극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손발 저림 증상을 여러분 해소해 보세요. 생각보다 아주 쉽게 손발 저림 해소가 됩니다. 자, 손이 저릴 때 4번째 손가락 끝매디, 다리가 저릴 때 5번째 손가락 끝매디 이용하시면서 손은 항상 경추와 관계 있고 손 저린 것은 다리 저린 것은 허리와 관계 있으면서 이 저림 증상이 중풍의 전조 증상 중에 가장 흔한 증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비염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비염 특히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는데 어른들도 못지않게 고생을 해요. 봄철에 발생하는 비염은 대체적으로 꽃가루가 주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꽃가루를 피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비염이 되면은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이러면 원인 물질을 피해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꽃가루를 피한다고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으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수지요법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겠는데 알레르기성 비염이 이제 코에서 일어날 때는 코 부위를 쓰고 요즘에는 눈 부위에서도 이게 아주 알레르기 증상이 많이 일어나죠. 그럴 때 이제 눈 부위를 쓰게 돼요. 여기서 만약에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코에서 일어난다면 손에서 코의 자리를 쓰게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이미 익혀두셨죠? 가운데 손가락 맨 끝매디 이 부분이 얼굴이라는 거 익혀두셨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코라는 걸 익혀두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자극을 하시는데요. 이 코의 번호가 이제 A28번이라고 되죠. 그래서 이 자리를 자극을 하실 때는 딱 이 한 자리 자극을 하시는 것보다는 코가 조금 광범위하게 넓으니까 좀 넓게 자극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자극하시면서 뒤에서 한 점만 더 추가해 주세요. 아주 효과가 좋거든요. 한 점 추가할 때 뒤에서는 어느 자리를 추가하시느냐면요. 뒤에 손톱 밑에 3절 메디가 있죠. 그 3절 메디 중앙점이에요. 이 중앙점이 B2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A28점하고 B24점이 됩니다. 이 두 점을 자극하시는데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그 자극 방법 중에 뜸이 가장 우수해요. 그래서 뜸을 떠주시면 그냥 열 자극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비염에 걸리시는 분은 코의 체표 온도가 다른 데보다 영 떨어지기 때문에 비염에 걸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뜸을 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은 뜸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겁나니까. 그런데 잘 유도하셔서 한 번만 해보면요. 이게 생각보다 뜸이 뜨겁거나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한 번만 경험을 하면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꾸준히 한두 달 해주시면은요. 환절기마다 비염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조금 악성이라든지 장기적인 비염은 조금 더 치료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한두 번 하셔라. 1 내지 2회 하셔라 그러면은 그거를 연거퍼서 해야 되는지 또는 하루에 띄엄띄엄 해야 되는지 또 질문을 하시더군요. 이 한두 번은 한 자리에서 연거퍼 2번을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신 대로 하세요. 편안하신 대로. 그래서 비염이 심할 때는 뜸을 하시는데요. 또 뜸을 하시고 나서 이 A28, B24 자리에다가 서한봉을 붙여주시는데 아이들은 서한봉 낮에 붙여놓기 참 힘들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낮에 붙여도 좋지만은 밤에 잘 때 A28하고 B24에 딱 붙여갖고 재우면 밤새도록 이 자리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자리도 역시 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자, 표를 보시면은
자, 이 자리가 얼굴에서 코에 해당하는 자리가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끝매디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되죠. 이 자리에다가 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한봉을 붙이실 때 이 자리와 A28 그 다음에 B24 이 위치에다가 서한봉을 붙여줍니다. 서한봉을 붙일 때 좀 넓은 걸 붙이니까 여러분들이 쿠키 모이를 쓰실 때는 좀 넓게 말아서 쓰세요. 자, 이 자리에다가 꾸준히 하시면 좋은데 뜸 같은 경우는 1 내지 2회 하루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염이 나오니까 이제 코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 키우실 때 많이 고민하시고 하는 것 중에 코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코피를 어떻게 예방하고 또 관리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피 중에서 그 이상적으로 이렇게 찔끔찔끔 조금씩 나오는 코피 있죠. 이런 코피는 지금 말씀드린 A28번, B24에 서한봉만 붙여줘도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서한봉 없으실 때 또 쿠킹을 이용하시고요. 또는 수시로 그 자리를 손톱으로 이렇게 꼭꼭꼭꼭 눌러주는 그런 작업을 하셔도 잦은 코피, 조금씩 나는 코피는 충분히 관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변 사람을 놀래키는 코피는 뭐예요? 아주 그냥 선열이 낭자한 코피를 갑자기 이렇게 많이 쏟아내는 코피죠. 더더군다나 이런 코피 흘림이 습관적으로 자주 일어난다면은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빈혈이 빈혈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보통 코피가 많이 나면은 어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 뒷목도 쳐주고 뭐 이제 냉수포를 대주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손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 코피를 멈추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러분 주변에 이제 고무줄이 있으면 더 좋고요. 없으면은 그 헝겊끈을 하나 이제 얼른 하셔가지고 손에서 가운데 손가락 있죠. 가운데 손가락 이 끝매디를요 어떻게 조르시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꼭꼭 마르세요. 말아서 양쪽으로 이렇게 딱 잡아다니시면 세게 잡아다니시면은요 이 손끝이 파래지게 되겠지요. 이렇게 파래지는 것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조였다가 또 풀렸다가 또 잡아당겨서 조였다가 풀렸다가를 한 3회 정도 반복을 하세요. 이렇게 3회 정도 반복을 하신 후에 A28 코의 자리하고 B24 자리에다가 서한봉을 딱 붙여주시면은요 아무리 심한 코피도 그 자리에서 딱 먹게 돼요. 그럼 궁금하시죠? 왜 손에서 가운데 손가락 여기를 졸랐는데 코피가 그렇게 쉽게 멎을 수 있는지. 이것은 그 코피가 나는 원리하고 손하고 원리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코 안에 그 작은 동맥이 세 군데가 만나는 데가 있는데요. 그 세 군데 만나는 점의 점막이 어떤 이유에선가 손상을 당하면은요, 코피가 많이 나게 되는데, 그 점막은 아주 약해서 한번 손상을 당하면 자꾸 터지게 돼요. 아주 작은 충격에도. 그런데 거기에 흐르는 혈액은 목에서부터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수지요법에서 손에서 가운데 손가락, 이 끝매디는 목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압박해 줌으로 인해서 코로 흘러가는 혈액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지시켜 주면 코에서 스스로 지혈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겠죠.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피 날 때 한번 이용해 보세요. 확실하게 효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수지요법에서 가운데 손가락이 머리라는 것이 너무나 여실히 증명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코피가 날 때는 어딜 졸라요? 목을 조르는 거죠. 그런데 코피 날 때 목을 조른다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손에서 목입니다. 그러니까 3절 가운데 손가락 3절 매디 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꼭 조르셔가지고 3번 정도 조르셔서 풀어주면은 아주 쉽게 코피가 멎어요. 이런 것은 어디 이제 외출시라든지 뭐 여행 갔을 때라든지 갑작스러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쓰시면은 아주 손쉽게 코피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또 이제 코하고 연결된 호흡하고 연결된 것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고산병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 크게는 고산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하게 겪는 거는 조금 높은 데 올라가면 숨이 많이 찬다거나 아주 어지럽거나 현기증 같은 게 일어나면서 이제 헐떡거림이 생긴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죠. 대체적으로 그 이제 폐호흡, 폐활량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지요. 이럴 때는 아주 손을 이용해서 쉽게 또 이제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럴 때 뭐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는 지압봉을 쥐고 간다거나 또는 이렇게 손 운동을 꼭꼭 하시면서 가셔도 좋지만은 그 좋은 자리로는
분들은 손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느냐면요. 여러분 손바닥에서 여기 가운데 자리를 A8번 배꼽이라고 배워두셨죠? 이 배꼽 밑에가 이제 단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배꼽 부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셔서 코에까지, 코의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를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하셔도 되죠? 침을 넣으셔도 되고, 소환봉을 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한번 번호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A8번 있고요. 자, A12번, 그 다음에 A16번, 그 다음에 가슴 가운데 A18번, 그 다음에 이제 A20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A22번, 그 다음에 24번, 목 가운데가 되죠. 그 다음에 28번, 그 다음에 가운데는 26번, 그러니까 26번이 입이 되고 28번이 코가 돼요. 그래서 이 위치를 꼭꼭 눌러준다든지 또는 소환봉을 붙여주시면 아주 그 호흡 기능이 좋아지셔서 산소량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어지러움증 같은 것이 없어지죠. 숨쉬기도 훨씬 편안해지시고요. 자, 그러면서 만약에 아주 이 호흡이 너무나 나빠져가지고 어떤 어지러움증이 나서 쓰러졌다 이런 증상까지 나올 때는 A33번 손톱에서 2mm 떨어진 이 자리에서 사혈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것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쓸 수 있는 방법이지만요. 평소에 폐활량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평소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중에서 그 기관지 같은 곳이 나빠가지고 호흡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100m 달리기 같은 거 했을 때 아주 헐게 쓰러진다거나 아이인데도 높은데 못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요 밤에 잘 때 아이들한테 이 위치를 꾸준히 자극해 보세요. 소환봉 같은 걸 이용하셔서 그러면 호흡 기능이 좋아지고 폐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주 그 폐활량이 좋아져요. 자, 이 위치를 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익혀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표를 보시면 자, 손바닥 가운데 정중앙 자리가 A8번이죠. 자, A8번, A12번, A16번이 이제 우리 명치 자리가 되겠고요. 자, A18번 가슴 가운데, A20번 기관지 시작하는 자리죠. 목 가운데, 그 다음에 목 해서 24번 턱밑이 되겠고 26번 입, 28번 코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A8번에서부터 A28번까지를 쭉 관리해주는 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증상이 아주 심했을 때는 A33번 이 자리에서 피를 조금 빼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데 이런 점들이 평소에 폐 기능이 안 좋거나 호흡 기능이 안 좋으신 천식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우신 것 중에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실까요? 맨 처음에 시작한 중풍 전조 증상 관리가 있었죠. 그 중풍 전조 증상 관리가 가장 흔한 관리는 이제 손발 저린다 하는 증상 관리인데요. 손 저린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손 저린 거 기억하세요? 자, 손은 왼손이면 왼손의 사지, 오른손이면 오른손의 사지를 선택해서 그 사지 중에 3절 아시겠죠? 3절 이 내지에 앞면과 뒷면 아주 동그란 부분을 다 쓰시면 되겠어요. 앞면과 뒷면 부분. 그런데 이 손저림을 관리를 하실 때는 항상 중풍이든 중풍 아니든지 간에 경추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경추 중에서 그 손의 신경하고 관계 있는 그 B18번, B19번, B20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경추신경과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 3절매리와 목뼈에 B18번, 19번, 20번이 손저림에 쓰이는 번호가 됩니다. 다음에 발저림은 왼쪽 발이 저릴 때는 왼손의 5번째 손가락, 오른쪽 발이 저릴 때는 오른쪽의 5번째 손가락 3절매디를 쓰게 됩니다. 역시 5번째 손가락 3절매디를 쓰시게 되죠. 그래서 앞뒤를 원을 그리면서 동그랗게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 발 저리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허리 관계 있죠. 그래서 허리 부분의 상응점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저림과 발저림을 수지요법으로 관리하시는 거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염. 아주 흔하죠. 특히 요즘 어린아이들한테 비염 굉장히 많죠. 이럴 때는 코에 해당하는 A28번하고 B24번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주로 이제 비염입경의 뜸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뜸을 하시는데 하루에 1 내지 2회 하시면 좋겠고요. 뜸을 하신 후에는 서한봉을 붙여주시는데 그 서한봉을 코의 부위에 붙이시면
쓰실 때는 좀 넓은 거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쿠킹 오일을 말아서 쓰시겠다 이러시면은 쿠킹 오일을 좀 크게 마시는 게 좋겠지요. A28과 B24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피도 잦은 코피는 비염과 똑같은 부위인 A28과 B24번을 쓰는데 아주 심한 코피, 혈액을 많이 쏟아내는 이런 코피는 가운데 손가락의 3절매들을 이용하시라고 그랬죠. 가운데 손가락의 3절매들을 고무줄이 있으면 더 좋고요. 자, 이제 끈이 있으면 끈으로 좋았다, 묶었다, 풀었다. 몇 번 하시라고 했어요? 3번이요. 3번을 좋았다, 풀었다 하시면서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마무리는 A28, B14번 이걸로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코피 흘릴 때는 연근 생즙 같은 것도 참 도움이 돼요. 연근을 갈아서 생즙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들은 한 4분의 1컵, 어른 한 2분의 1컵 정도 이용하시면 일주일 열흘 정도 드시면 지혈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피 알아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고산병. 이거는 꼭 고산병은 아니라도 조금 계단을 많이 오르거나 또는 이제 산에 오를 때 특히 심하게 숨이 차거나 또는 천식이라든지 폐활량에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 모두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소개한 자리가 이제 손바닥에서 자 가운데 자리 보여주세요. 가운데 A8번, 그 다음에 12번, 16번. 자, 이거는 위장하고 명치 자리죠.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자리죠. A8번, 12번, 16번. 그 다음에 이제 A18번, 그 다음에 20번, 22번, 24번, 그 다음에 26번, 28번. 이렇게 해서 코어 자리까지 쭉 관리하시면서 이런 증상이 아주 심해서 쇼크 증상까지 있다. 이럴 때는 A33번을 사열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열해 주시는데 이때는 피를 많이 빼실 것 없이 잠깐 이렇게 조금만 사열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어떻게 필기가 되셨나요? 자, 이 자리들을 보통 아이들은 낮에 서한봉을 붙여서 다니기가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서한봉을 이용하실 때는 밤에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밤에 붙여주시면은 그 효과가 지속하는 시간도 훨씬 더 길게 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익혀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응급시에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평상시에도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관리를 아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중풍 관리라든지 코에 관해서 또 비염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뭘 할까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는요, 손을 통한 특별한 운동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통한 특별한 운동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 느껴보는 그 생리통이라든지 월경 장애 또는 어떤 그 월경으로 인해서 고통 증상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해 드릴 것이고 봄철에 또 이번 시간에는 비염을 했지만 눈의 알레르기 또는 눈병 이런 것도 아주 만만치 않게 많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주로 이제 생리통이라든지 여성 질환 그리고 눈병 그리고 이제 손을 통한 특별한 운동 또 봄철에 어디 여행 나들이 다니실 때 참멀미 배멀미 이런 걸로 고통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